네,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또 혹은 주목해야 될 종목들을 찾는 시간이죠. 종목의 발견자들. 오늘은 염정 IM증권 여의도 WM센터 차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제일 눈에 띕니까? 첫 번째 코멘트 하실 종목은요? 네, 첫 번째 코멘트 종목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차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중에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3%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트럼프 정권에서의 약간의 피해주다라고 인식이 좀 되면서 주가는 좀 한 차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단에 대한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최근에는 현대차 조금씩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전기차 지원금에 대한 폐지 이야기와 함께 특히나 배터리 소재 쪽에 대해서 수입하는 배터리 소재 쪽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 대한 특히나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우려감의 리스크가 좀 노출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보조금 축소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만 기존의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내에서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량 쪽이고요. 최근에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 감소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타겟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에도 미국에서의 판매량 최대치를 보여주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지난 10월에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인 메타플랜트를 준공을 했고 여기서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에서 공정 자체를 하이브리드 차량 쪽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변화에 대응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하십시오. 네. 네, 이번에 한 가지 나온 또 뉴스는 일본의 혼다 그리고 닛산에 대한 합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완성차 업계의 지각 변동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논의에 불과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서 단기적인 리스크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크게 우려하실 사항보다는 현대차와 기아는 오히려 국내 증시 대비해서 특히나 대형주 중심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채워진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자동차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리스크 우려로 이제 어제 2차 전지가 밀렸고요. 오늘 2차 전지도 반등하고 자동차도 오르고 자동차는 언제 올라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를 특징주로 첫 번째 꼽으셨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도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 좀 보겠는데요. 네이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급면에서 최근 한 달간 동안 외국인들이 일거래를 제외하고 지속 순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3분기도 실적이 워낙 좋았지만 4분기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젊은 층의 유저들의 유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젊은 층, 특히나 이제 MZ세대들의 네이버의 유입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모바일 체류 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고, 이에 대한 부분이 젊은 사용자들, 한마디로 플랫폼의 유저들 자체가 상당히 젊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숲이라는 기업이 있죠. 기존의 아프리카가 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대항마로 네이버가 치즈직이라는 플랫폼을 앞세우는데요. 지난 11월에 처음으로 유저 기준으로 숲을 앞섰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 네이버의 치즈직이 경쟁업체에서의 우위를 점하면서 여기서 커머스 기능이라든지 라이브 쇼핑이라든지 쇼핑에 대한 부분이 접목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플랫폼 자체가 새로운 모습을 좀 변모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수급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할 수준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세 이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주가 수준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의 변화 좀 기대해 볼 만하겠고요. 최근에는 AI 서비스에 대한 커머스 기능, 검색 기능에 대한 그에 대한 접목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말씀하셨는데요. 카카오 네. 30초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때 염정 차장님이 카카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카카오가 엄청나게 네. 주가가 오를 때 그때 얘기를 많이 네. 하셨는데 지금 네이버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이버가 자체적인 그런 컨텐츠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플랫폼 소프트웨어 이게 좀 같이 가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런 네, 점에서 맞습니다. 네이버는 좋게 얘기하셨는데 카카오는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럼 어때요? 네. 지금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카카오 대비해서 상당히 좀 우위에 있는 점은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기존 서비스에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직은 아쉽게도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또 이번에 계엄 사태에 대한 단기 수혜주로 움직임이 좀 반짝 나타났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이 뭐 장기적으로 해소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본연의 컨텐츠적인 부분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예전에 항상 같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종목의 발견자들 오늘은 IM증권 염정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